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열풍을 이끌었던 팀킴이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지도자 일가의 전횡에 시달리며 긴 침체기를 겪었던 만큼 더욱 값진 우승이었다는 후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지도자 일가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확정되면서 메달의 영광 뒤에 가려졌던 갑질과 비위 논란도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한컬링연맹이 김 전 부회장 일가를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 컬링 경기연맹이죠. 지난달 25일 그 제3차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특정 감사를 실시했잖아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김경두 전 회장 일가를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맹의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그동안 사실 뭐 김 전 부회장과 뭐 그 사위죠, 장모 이제 그 전 평창 올림픽 컬링 혼성팀 감독, 네. 딸인 이제 김 그 여자 컬링팀 감독 이 세 명의 그 대해서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뭐 횡령, 배임 또는 뭐 또 김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직권 남용, 뭐 조직의 사유화, 뭐 채용 비리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네. 이제 밝혔고 또 그 이들에 대한 영구 제명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 뭐 조직 내 파벌을 형성한다든지 또는 뭐 통합을 제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불공정한 어떤 고질적 병폐의 고리들을 단절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두 회장의 전 회장의 이제 일가들이 앞으로는 완전히 컬링계에 전혀 몸담을 수 없도록 완전 영구 제명한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연맹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이와 별도로 체육 정보 시스템에 이제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이 안 된 이제 김 전 회장의 이제 그 부인과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2015년도에 이제 사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뭐 지도자로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이제 방조했던 그 경기력 향상위원장 전 이제 연맹 경기력 향상위원장 이제 민모 씨에 대해서 자격지 5년의 징계를 같이 내렸습니다. 네, 앞서 또 경북체육회의 김 전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이 컬링 연맹 영구 제명 결정보다 좀 앞섰는데요. 당시 좀 솜방망이라는 처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북체육회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김 전 부회장과 또 사위, 그다음에 딸, 아내 등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서 김 전 부회장과 그 사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년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거의 행적에 비춰볼 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러한 좀 비난이 있고요. 또 김 전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징계 시기가 재판 시기하고 겹쳐지는 거에서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나 어쨌든 경상북도 체육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체육회에 대한 불신이 좀 팽배해져 있고 오히려 연맹에서 좀 칼을 빼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한 것을 환영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네, 또 이것이 무려 2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라는 점도 좀 주목해 봐야 할 텐데요. 이 팀킴의 호소문 발표 이후 그 사이에도 또 추가 폭로가 이어졌는데 호소문 내용과 추가 폭로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팀킴이라고 그러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 네. 팀킴이 이제 김경두 전 컬링 연맹 그 이제 회장 직무대행의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그 지도자 가족들로부터 각종 어떤 그런 그 인권 침해를 받았다라고 폭로한 게 이제 2018년 11월거든요. 딱 이제 2년이 됐습니다. 네. 2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이 그 킴 팀이 보면은 뭐 그 최초에 보면은 그 지도자인 김 전 회장 일가로부터 여러 가지 욕설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이제 A4용지 이제 그 14페이지 분량으로 이제 호소문을 가지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뭐 그게 보면은 뭐 선수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고 또는 뭐 상금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또 그 김 전 부회장이 사실 뭐 그 2017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 때 사실 김초희라는 이제 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아파가지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선수에서 배제시키고 자기의 딸을 이제 선수로 이제 그 참여시키려고 했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폭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위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다시 이제 이 폭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위 같은 경우는 선수들에게 보내온 편지, 선물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제 사위가 이제 검열을 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서 고립화시켰다 선수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뭐 2003년에 이미 아마 대한체육회에 이런 어떤 부당한 일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호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쳤다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네. 특히 2003년 이제 아오모리 동계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 이제 한국 컬링 사상 처음으로 이제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 목에 걸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붐이 일어서 의성 지역에 우리 의성 지역에 이제 컬링 그 훈련 센터를 이제 경북도하고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린 이제 컬링 이제 선수들을 공사 인부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그냥 공사 짓는데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짓는 데 참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대우들이 사실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뭐 오랜 시간 동안 훈련 시간을 이제 박탈당하고 공사에 참여하고 이후 또 이제 팀이 와야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팀킴 주장과도 너무 닮아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팀킴이 호소문도 발표를 하고 또 추가 폭로까지 이어졌는데도 이 김 전 부회장 일가의 입장이 또 한결같았기 때문에 공분을 더 샀던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김 전 부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할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선수 본인들과 또 국민들에게 정말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네. 또한 저와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은 컬링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나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또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김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컬링의 불모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가혹할 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또 더욱이 횡령에 대한 부분이 형사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니까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더욱이 올해 7월에는 팀킴의 또 다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7월에 이제 그 팀킴이 이제 1년 사실 뭐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또다시 재차 호소문 이제 폭로를 이어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트라이애슬론 7인 3종 경기죠. 7인 3종 경기에 이제 경주시청 소속의 고 최숙현 선수가 사실 오랜 어떤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팀킴이 이제 뭐 다시 이제 그 호소를 했습니다. 이 이제 팀킴들은 사실 지난 그 당시에 고 최숙현 선수의 어떤 목숨을 끊은 사례 이런 사례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사실 관리 감독이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2의 김팀 내지는 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팀김의 어떤 그 부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뭐 문체부의 대대적 합동 감사가 있었고 끊임없이 이제 김팀이 이제 뭐 경주시청이든 경북도에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거든요. 지금도 계속적인 이제 진행된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팀김의 사례나 고세 최숙현 선수의 어떤 그런 사례를 보면은 오랫동안 선수들이 뭐 그 이제 지도자와 감독에 의해서 폭행이라든지 폭언 내지는 뭐 물론 팀 닥터에 의해서 그런 어떤 부분에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훈련비를 착취 상금을 못 받는다든지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그 건절되지 않으면은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또 실제로 이제 이 이제 고 최숙현 선수라든지 팀킴을 보면 경북체육회 소속이잖아요. 네. 같이. 근데 김경도 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영구 제명이 되고 또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처벌을 받고 뭐 했지만은 역시나 그분들이 오랫동안 경북체육회 이런 그 몸담아 오면서 그 아직까지 그 지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건절됐다는 건 어렵고 네. 또 특히 이제 문체부 특검에서도 이제 한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그랬어요. 뭐 사실 뭐 모두 한 62건의 어떤 그런
처분 요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경북체육회가 37건의 처분 요구를 받은 가장 많은 어떤 처분 요구를 받은 지적을 받은 게 경북체육회인데 그래서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 문체부나 경북체육회는 이런 어떤 처분 요구를 얼만큼 시정을 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네. 뭐 앞으로는 참 직위를 막론하고 완전히 이런 부분에 건설하기 위해서 발본색원하고 엄중히 징계를 해가지고 선수들이 정말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사실 뭐 스포츠 인권이라든지 보호 시스템 구축 뭐 이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 어떤 력 향상 이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고 최숙현 선수 같은 사건은 더 이상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고 최숙현 선수 이야기가 나눠서 말인데 현재 사건과 관련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어떤 피해자들에게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을 했어요. 네. 지난 11월 27일 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독에게는 징역 8년, 주장에게는 징역 5년, 그다음에 가해 선수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진술에서 정말 반성하고 고인에게 정말 사죄한다는 이러한 말을 했고요. 또 최 선수의 아버지는 검찰이 최대한의 어떤 구형을 한 것 같아서 좀 안도는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또 피고인들은 또 고인이 된 최 선수를 포함해서 소속 선수를 상습 폭행을 하거나 폭행을 좀 이렇게 유도한 선수들에게는 결심 공판이 선고 공판이 이달 18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문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좀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비단 스포츠계뿐만 아니고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빚어졌을 때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SNS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사실 우리가 이제 뭐그 하기 쉬운 말로 왜 그런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노? 이제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느냐? 네. 정말 진작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그분들에게 대한 또 다른 상처를 주거든요. 또 선수들의 이름이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비위에 연결돼 가지고 또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사례도 상당히 있고 또 팀김 사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첫 이제 호소 이후에 사실 사건이 일단락 된 듯 하다가 또 이제 묽어지고 또 묽어지고 하는데 2년 전에 사실 팀킴이 이제 눈물로 이제 호소를 했잖아요. 네. 호소를 할 때는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고질적인 어떤 그런 스포츠의 이런 병폐들이 이제 그 사라질 수 있겠구나,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2년이 되지만 똑같은 상황, 또 이제 지난 6월에는 고 최숙현 그 선수 사태가 또 일어나고 뭐 곳곳에서 다시 또 제2, 제3의 그런 사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서도 지적했지만 뭐 김경두 전 회장 일가를 영구 제명시켰지만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이제 지인들이라든지 인맥들이 스포츠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계속 앞으로 이제 계속 선수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팀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이제 뭐 남은 과제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은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자기의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또 뭐 그 연맹이나 어떤 스포츠계 부실이라든지 뭐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다시 또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지금 뭐 경쟁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렵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법적이고 행정적으로 사실 스포츠 선수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컬링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최근 믹스 더블 이 혼성 2인조 선수들과 관련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선수 사이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는데요. 무슨 이야기인 거죠? 그 2018년에 그 동계올림픽 대표로도 출전했던 믹스 더블의 어떤 장 선수가 대한 컬링 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네. 지난 2월에 전국 동계 체육대회를 앞두고 내부 선발 과정이 없이 코치의 부당한 지시로 A팀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B팀이 출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나 또 이 코치는 뭐냐 하면은 AB팀
모두 출전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다 했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가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B팀의 출전 선수와 또 A팀의 상대 선수들이 사실 협의를 다 했고 진정서를 제기한 선수도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공정위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네. 코치가 제안을 하면 사실상 선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구조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직권 남용으로 판단을 해서 1년의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수준의 어떤 견책 처분을 같이 내리게 되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징계 철회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코치가 바뀐 상태인데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사건은 앞서 이제 팀킴이나 고 최숙현 사건과는 좀 다른 어떤 양상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앞서 지적된 두 사건 같은 경우는 명확한 물증도 있고 정언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언밖에 없거든요. 이게 정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굉장히 공방이 될 것으로 뭐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컬링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믹스더블 그 사태 같은 경우는 일단은 A 팀이 장 선수가 포함된 A 팀이 이제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B 팀 같은 경우는 대표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이제 그 포함시켰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일단 봤고 네. 두 번째 이제 코치가 임의로 이제 그 B팀과 같이 이제 B팀도 같이 이제 그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선수기 뭐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직권남용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임 코치에게 그런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장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 앞서 이제 그 공기창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그 다른 선수들이 다 이제 그 이제 임 코치의 어떤 제안에 동의를 했고 또 이제 본인도 장 선수 본인도 이제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장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정을 못 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직권남용의 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차이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논란이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번 징계 같은 경우는 핵심은 임 코치거든요. 네. 임 코치가 이제 그 핵심 징계 대상인데 이 징계를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까지 공동 뭐 저걸 해가지고 징계를 휩싸인단 말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부당한 부분이 처음에는 사실 뭐 임 코치가 정언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선수들이 이제 그 정인으로 이제 출석했는데 네. 공모 혐의로 이제 징계를 같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경북체육회는 자체 조사를 벌여가지고 7월까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클링팀에서도 지도자 갑질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두 분께서는 이 체육계 부조리 문제 뿌리 뽑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갑질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하면은 갑질을 한 사람보다가 갑질을 했다고 비판을 하면 왕따를 시키는 이 구조가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근절되지 않고 모두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문제 없던 것이 어떤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엄청난 문제로 밝혀지는 거죠. 네. 이러한 구조적인 문화를 하루 빨리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예술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병폐는 실제로 이제 누구 라인이냐 한 특정 인물에 어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문화계에도 그렇고 스포츠계도 그렇고 누구 밑으로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진로가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권력 속에서는 공정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스포츠 내에 있는 구조적 부분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